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36회 고전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 주 동안 쌓인 댓글을 다시 오, 한번 네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달보르님께서 저의 글쓰기와 마주하기 편에 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남겨주신 게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원서로 봐도 초중딩 수준의 쉬운 단어로 글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인데 이거를 네. 번역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쉬운 글이 오히려 좋은 글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번역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어렵게 다가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쉬운 단어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덜 명확해서 번역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음. 되게 새로운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돼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달달달보름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해밍웨이 같은 글이 더 좋다고는 하시는데 네. 하여튼 이런 측면도 있다는 음. 것들도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알아보시면 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이제 알리다거님께서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 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알리다거님께서 처음 남겨주신 것 같죠? 네네네. 아침 걷기 운동하시면서 전체 에피소드를 다 들으셨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던 에피소드를 쭉 나열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거 다 모르겠고요. 사주팔자까지 남겨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네. 기뻤습니다. 제가 한 편을 많이 꼽아주셨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사주팔자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유생님이 하셨던 거는. 이거 안부르님 지인 아니에요? 쭉 말하면 뭐 네. 아무튼 소개편에서는 아무튼 사주팔자, 네네. 건강편에서는 달리기와 친해지기, 사건편 9.11 테러, 기업 반다이와 건프라, 영화는 소공녀, 유행에서는 신조어깨 부수기, 리더는 퍼거슨 편이죠 오셨다고. 오. 앞에 재밌는 거는 거는- 도련님 거, 뒤에 거는 빈도님 거. 그쵸. 네. 재밌는 그러네요. 거는 한 명 거가 없어요. 한 명이 아주 소외당했어요. 예, 예. 알리다고님. 뭐 성명서 한번 발표하시죠. 뭔 수지신 거 아니죠? 알리다거님. 제가 곧 아. 알리다거님의 취향을 저격할 에피소드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다건님이 기술편은 아직 다 못 들으셔가지고 네. 그쯤부터는 다시 말씀드리겠다. 다 네. 듣고 말씀드리겠다 네. 했는데 근데 기술편도 아마 아니지 않을까. 예, 제 생각에는 기술편이 아마 직콕 뭐 이런 거였죠. 예. 나오려면은 조금 걸린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없었으면 앞으로도 조금 확률이 희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스님도 감사한 거 맞죠? 그럼요. 감사하죠. 기다리세요, 댓글을 안리다거님.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걸렸다 요놈 하면서 쓴트님 이거 잡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쓴트님께서 댓글을 읽어주시죠. 네, 저는 저도 그래도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피노키오 K님이 네. 저희가 실무롭게 했잖아요, 또. 네네. 그래가지고 그 리더편. 네, 리더편에서 네. 리더편 반응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개교한 쌤 만세라고 네, 음. 기호 3번 윤여정 편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관호편에도 남겨주셨잖아요. 피노키오 예, 예. K님께서. 예, 댓글이 전멸됐다고 이제 화이팅이라고 이제 관호편에다가 달아주셨네요. 예. 네. 네, 저희가 그때 뭐 녹음 때 그 리더편에 댓글이 안 달려서 좀 슬퍼하니까 네. 댓글이 안 달린 리더편 에피소드에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피노키오 사려 K님께서. 깊으신. 네. 네. 아마 맞아요. 계속 댓글을 달진 않고 들으시다가 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너무 구걸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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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또 처음 보는 이제 쭉정입니다만님께서도 네.
계속 듣고만 있다가 처음으로 댓글을 단다고 항상 너무 잘 듣고 있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네. 리더 편에 또 투표를 하고 싶으셨다고 또 친히 그 퍼거슨 편을 또 뽑아주셨어요. 아, 좀 뭔가 의심이 되는. 이 표현 무효예요, 무효. 아, 아니 퍼거슨 근데 편을, 네. 어떻게 더하든 네. 이 바뀌지 않네요. 아, 그 말을 또 쭉정입니다만 님께서 네. 해주셨네. 네. 쭉정입니다만 님께서 제가 어디에 투표를 하더라도 꼴찌는 달라지지 않을 아. 것으로 보이니 부르님과 유생님께서는 특집 방송을 부르님과 유생님의 특집 방송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아마 근데 네. 기다리시는 방송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아마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쭉정입니다만 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네. 두 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딴말하지 마시고 네. 내년쯤 하는 걸로. 네, 뭐 그날이 오면은 뭐 예. 네. 둘이서 또 케미도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네. 합시다. 아, 뭐 알겠습니다. 컨텐츠는 알아서 짜시고 네. 이제 네.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기대를 한번 맞춰주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주에도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달아주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고전편의 마지막 에피소드죠. 부르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고전편의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네. 네네. 미디어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예, 음. 앞에서 음. 세 분들이 준비해주신 게 게임, 미술, 동양 철학 이렇게 있었으니까 네. 네. 저는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고전편이니까 네. 네. 미디어 산업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음. 우리 TV 방송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오늘 끼워 맞추셨네요. 그러니까 네. 미디어 아니 내가 미디어를 한다고 하셔서 예, 한번 예, 쳐봤어. 예, 예. 뭐 내가 모르는 고전 미디어라는 개념이 있나 예, 예.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미디어의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쵸. 아. 예. 그 중에서의 고전을 따져보면 네. TV가 고전의 음.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미디어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죠, 고전이 그렇죠. 고전이라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그렇죠. 뿐 제가 고전이라고 할수 설정한 있다. 고전이죠. 어. 예. 점점 뻔뻔해지는구만 이 사람이. 어쨌든 요새 유튜브 같은 걸 뉴미디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올드 미디어. 그게 아. 곧 고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금 클릭하시면서 의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앞에는 네. 뭐 고전과 조금 맞물리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미디어? 네. 이 자식이? 이러면서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네. 네. 이 정도면 이제 설득력이 좀 됐나요? 설득력이 좀 있나요? 이 정도 그거는 설명이라면. 뭐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네네. 판단하실 것 같고. 예, 예. 됐다고 치고 넘어가죠. 네, 네.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TV 방송이 네. 그 올드 미디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물어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음. TV를 자주 보시는지 어. 요거 좀 궁금하던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보긴 해요. 음.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TV를 자주 본다는 질문이 네. 진짜 옛날처럼 그 리모컨을 이렇게 만지면서 TV를 직접 본다는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 그렇죠. TV 프로를 보내야 하는 얘기인가요? TV라는 매체를 그 물리 매체를 활용해서 네. 네. 그 실시간 매체. 네, 네. 지상파나 소파에 그렇죠. 앉아서 이렇게 보냐?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많이 봐요. 많이 그래요? 보세요? 저는 예. 유튜브 시작부터 반론이 나왔어요. 저는 고전 아닌가? 유튜브보다 훨씬 많이 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신기하다. TV를 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요즘 시대에. 그 부르님의 패턴 있잖아요. 쉴 네네. 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소파에 눕거나 앉아가지고 네네. 리모컨 한 손에 들고 네.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돌리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상 보는 게 재미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일상적으로 켜놓는 어떤 그런 네네, 느낌인가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가족분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네. 그럼 거실에서 보통 TV를 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불편해하는 현대인들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진 안 않아요. 그래요. 네. 같이 보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가요? 같이 보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그럼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보세요? 시간으로 근데 요새 바빠서 요새는 많이 못 그냥 보는데 많이 꽤 그냥 보통을 상정했을 때 주말로 치면 네. 일요일에 뭐 일이 없다 그리고 뭐 할 일이 없고 그냥 쉬는 날이다 그래서 늘어지게 TV 본다 하면은 한 5-6시간 보는 것 같아요. 켜놓고 다른 일을 하실 때도 있나요? 맞아요. 보통 켜놓고 그렇구나. 다른 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라디오를 켜놓거나 TV를 켜놓으면 그
활기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일요일인데 가족들이 다 있고 이제 가족들이 막 자고 있으면 이걸 막 깨우고 싶어. 막 일어납시다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TV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보는 입장에서 네. 좀 궁금한 게 네. TV를 저는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고 싶은 거를 그 시간에 못 보니까가 좀 이유가 크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볼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쓴뜨님 같은 경우는 볼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빈둥님은 볼 게 있어야 보잖아요. 저는 볼 게 없어도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어서 있는 그 행위와 분위기 그거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유생님은? 저 안 보죠. 밥 먹을 때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틀어져 있는 거 그냥 보다가 예, 방에 들어가면 안 보죠. 네. 사실 요즘에는 TV라는 매체를 집에다 두지 않는 맞아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TV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시대고, 그렇죠. 네. 내지는 TV가 있더라도 그냥 큰 화면에 모바일 기기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나 맞아요. 모니터죠, 맞아요. 모니터. 네. 넷플릭스 맞아. 같은 거 연결해서 그렇죠. 아무튼간에 슨슨님을 제외하면은 우리 4명 중에 3분은 거의 TV를 이제 소비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부르님도 네, 거의 저는 거의 안 보죠. 네. 일주일로 따지면 저 1시간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혼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쓴뜨님 혼자서 진짜요? 네. 몇 년 전에 네.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이죠. 블라인드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거 하니 네. 한 MBC 직원의 네. 한탄 글이었어요. 네. 예. MBC 하루의 방송 광고 매출이 1억 원대로 하락을 해서 네. 임직원 1,700명대의 회사가 아동 유튜버인 보람튜브 네. 유튜브 수입과 비슷해졌다. 네. 이런 한탄이었어요. 네. 그치. 그런 거 보면 진짜 현타 오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호령하는 대표적인 방송사라고 하잖아요. 네. 지상파를 많이 꼽으니까. 네. 네. 그 중에 하나인 MBC에서 이런 성찰의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 격세지감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전통적인 방식의 TV 방송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네, 주로 스마트폰의 등장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뭐 단적인 예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무한도전 같은 경우 네. 한 2000년대 후반이 전성기로 일컬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2000년대 후반에 시청률 30%까지 찍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30%는커녕 아주 화제되는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5% 넘기도 힘든 실정이죠. 네. 실제로 방송 광고 판매 수익에 직결이 되는 시청률 지표가 MF2049인데요. 이게 네. 뭐냐면 M은 메일이고 F는 피메일. 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다 합쳐서 2049. 20살부터 49살까지가 방송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시청률 지표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청률만 뽑아낸 자료가 MF2049 시청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송 광고 시장에서 가장 소비력을 갖춘 세대를 일컫는 단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20살부터 49살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층의 시청률이 중요하고 이 타겟층의 시청률을 확보해야 방송 광고 대행사들에게 우리 MF2049 시청률이 이렇게 나오니까 광고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 MF2049 시청률로 조금 더 좁혀보면은 현재 화제되는 예능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TVN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들이 한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TVN. 네. 뭐 따지고 보면은 이 무한도전 30%는 아마 가구 시청률이었을 텐데 MF2049는 아니고. 네. 근데 가구 시청률로 따졌을 때도 TVN 예능 프로그램이 한 5% 정도 나오니까 5에서 10% 정도 나오니까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3분의 1 토막이 났다. 예, 한 15년 정도 되는 기간 만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TV의 현재가 이렇습니다. 예, 방송 광고가 굉장히 하락세고 그 근원은 TV를 보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시청량 자체가 하락세를 걷고 있다라는 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닐슨 코리안 클릭이라는 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세대별로 미디어 이용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Z세대의 모바일 이용률이 9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TV가 88.6%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모바일을 쓰면은 모바일도 누르고 TV를 쓰는 사람이라면 TV도 누르고 해서 92, 88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중 100으로 해서 그거를 하나만 선택하게 나누면 네. 미디어 이용 행태가 디지털 시니어 세대에는 TV가 70, 모바일이 24였는데 네. 이게 X세대의 Y, Z로 이르면서 모바일 70, 그리고 TV 22로 역전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청량이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TV 방송사가 아무래도 방송 광고 매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네. 뭐 지금이야 조금씩 뭐 디지털 유튜브 수입 아니면은 콘텐츠 판매 수입 이런 걸로 다변화를 꾀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매우 비중이 큰 게 방송 광고, 실시간 방송 광고 시장이다. 그리고 이 광고 매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률에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아직도 그 구시대적인 시청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청률 조사 방법은 TV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전수 조사가 아니라 그 중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이 본 기록을 바탕으로 전수를 확장을 해서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표본 조사인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시청률 집계 방식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시청률을 집계하는 기관이 거의 닐슨이라는 독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뽑은 표본으로 기록을 집계하고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소 채널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안 보더라도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거의 모든 가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설마 한 명이라도 안 봤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표본을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0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들 자료 가지고 방송 팔아야 돼, 광고 팔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팔고 회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되게 의구심이었어요. 과연 더 나은 방법이 없나? 라는 게 의아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닐슨의 방법을 좀 혁파해야 된다. 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으로 소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통합 시청률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또 문제가 뭐냐면 과연 스마트폰으로 쓰는 사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잘못 눌러서 들어온 경우 네. 네. 뭐 이런 경우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좀 도입이 요원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요. 상황이. 예. 해외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시청률을 집계를 하고 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도 TV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걸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시청량이 줄어들고 방송 광고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이 TV 방송사가 겪고 있는 현실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네. 두 번째 현실은 TV 시장이 지상파 방송사, 흔히 말하는 그 전통적인 방송사가 아니라 통신사를 중심으로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전처럼 실시간 TV 플랫폼 하나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예. 근데 통신사들이 SK, KT, LG U+, 이런 회사들이 IPTV 상품을 이용해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한 다음에 네. 자기네들 방식으로 IP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SKT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 SK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IPTV 상품, 네. 다 IPTV 보시잖아요. 네. 네, 그런 상품을 일단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IPTV 시장도 이 3사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뺏고 뺏기기 전쟁이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 가입자를 어디에서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떠올린 게 케이블 TV 상품을 파는 사람을 뺏어와야겠다. 이걸로 이어진 거죠.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IPTV가 아닌 케이블 상품으로 보는 사람이 요새도 많아요? 네, 많습니다. 오. 예,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 네. 아니면 바꾸기 귀찮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케이블 TV 상품이 좀 더 싸기 때문에 네, 유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케이블 TV 상품이라는 게 뭐 지역 방송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CJ 헬로비전, 뭐 티브로드, 뭐 딜라이브 이런 데 있죠. 네.
두 개가 제공하는 채널이 다르나요? 아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IPTV와 케이블 TV의 상품으로서의 다른 점을 보자면 어떤 식으로 수신을 받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는 인터넷 기반이고 하나는 이제 지하 케이블, 말 그대로 케이블 선으로 했던 거죠. 근데 IPTV가 인터넷 기반이다 보니까 네네. 영화를 볼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서비스, 네. 넷플릭스를 볼 수 그렇죠. 있는 서비스 이런 거는 IPTV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점으로 네. IPTV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또 이제 어. 통신사 기반이다 보니까 네. 이 핸드폰 상품이랑 연계를 해서 결합해서 하기 때문에 안 쓸 네.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상품들 엄청 주잖아요. 돈으로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막 꿀팁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게 있었어요. 맞아요. 시나리오가 있고 맞아,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뭐 상품을 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그 시장이 좁기도 하지만 경쟁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제로섬 게임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케이블 TV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3사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예. SKT 같은 경우에는 태광그룹의 케이블 TV 상품 판매 기업인 티브로드를 인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상파 3사와의 공동 출자를 통해서 OTT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웨이브거든요. 웨이브에서 잘 되지. 네. 그리고 그 안에 스튜디오 웨이브라는 조직을 구성을 해서 네. 자체 웨이브 오리지널 제작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그리고 IPTV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IPTV 내에서 채널 사업을 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SKT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이틀이 있으면 그걸 유통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시간 채널에도 뿌릴 수 있고 OTT, 웨이브에서도 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S라는 자회사를 또 설립을 해서 네. 채널 S라는 예능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채널 네. S? 돌리시다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SKT 같은 경우에는 번호대를 1번을 줬습니다. 채널 S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죠. 네. 그러니까 번호대가 낮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청률 확보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채널 S는 SMCNC와 협약을 맺어서 네. 자체 제작, 뭐 신동엽 씨, 강호동 씨 나오는 예능들을 만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재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음악은 플로라는 플로. 어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일종의 밸류 체인을 만드는 거죠. 네. SKT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KT. KT 같은 경우도 일단 IPTV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인수를 해서 위성방송 가입자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작 역량을 위해서는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하고, 그다음 OTT, 시즌. 네, 이거를 분사를 했습니다. 네. 분사를 해서 따로 키우고 있죠. 그리고 또 실시간 채널 사업은 뭐 스카이라이프 TV라는 법인이 있어요. 네. 네.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뭐 스카이 채널, 그다음에 NQQ 채널 돌리다 보면 다 나오는 채널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채널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죠. 네. 스카이 뭐 대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강철 부대, 네, 에로 부부. 네, 요건 이제 채널 A 거 아니에요? 이건 공동 제작 모델입니다. 예, 뒤에서도 설명이 나올 텐데 뭐 정해진 정도의 이제 제작비를 태워서 네. IP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네, 그런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음악은 지니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오디오북 서비스를 위해서 전자책 업체인 밀리의 서재에 지분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철부대라는 IP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이걸로 뭐 소설도 만들 수 있고 뭐 웹툰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IP를 활용을 할 때 네.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해 놓는 거예요. 네, 그냥 실시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소설을 만들면 밀리의 서재에 독점으로 유통을 하고 뭐 팟캐스트를 만들면 지니에다가 독점으로 유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용자들을 락인시키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이제 사업의 어떤 일환인 거죠.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얘네가 뭔가 되게 잘 돼서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라도 걸려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씩 들거든요.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문화발전. 그러니까 네. 조금 다급해 보여. 절박해 보이고 아. 사업 자체가 많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미디어 산업의 격변기이기 때문에 네. 다들 이제 뭐 문어발처럼 막 펼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폐합이 될 거고 다시 재편이 이루어질 거라는 시각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미디어 확장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그냥 대기업들이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그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U+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CJ 헬로비전을 인수해서 LG 헬로비전으로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미미하긴 하지만 여기도 이제 U+ 모바일이라는 OTT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서 뭐 더 라이프, 더 드라마라는 중소 채널, 실시간 채널 2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역시 약간 미미하지만 콘텐츠 제작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ENM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작 전문가들 영입을 해서 뭔가 자기들만의 또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네. 그런 욕심을 보여주고 있죠. 진짜 미미한가 봐. 우리가 아무도 몰라. 몰라요. 나름대로 이제 오리발처럼 이제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걔네들은 진짜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 LG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원래 가장 적지 않나? 순위가 3순위잖아.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IPTV 플랫폼은 없지만 최강 IP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는 당연히 이제 CJ ENM이겠죠. 네.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제작사가 드라마를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TVN의 내부 제작 PD들이 예능 IP를 만들면은 실시간 채널은 이제 TVN을 비롯한 TVN의 내림 채널이라고 하는데 네. TVN 쇼, TVN 드라마 뭐 이런 채널들이 아마 있을 아실 거예요. 네. TVN에서 본방송을 하고 그 내림 채널로 다시 유통을 해서 또 광고 수익을 뽑고 그렇죠. 네. 네. 또 그다음 내림 채널로 내려서 또 광고를 뽑고 다단계요? 네. 거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TV를 내가 거의 안 보는데 네.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비슷한 채널이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송사 이름만 하고 뭐 1 있고 2 있고 이런 데도 많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 까나 봐. 맞아요. 그게 그냥 무작정 제방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약간의 전략이 들어있는데 네. 본방송을 TVN에서 하고 짧게는 하루, 길게는 뭐 몇 개월간의 중지 기간이 있어요. 방송을 못하는 기간, 텀을 둔 다음에 그 다음 내림 채널로 해서 재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효율을 다시 한번 뽑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내림 채널은 그만큼의 더 기간이 더 길겠죠. 일종의 엠바고를 두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방송 용어로 홀드백이라고 하는데 방송하지 못하는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주기가 짧으면 사람들 본방을 안 챙겨보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TVN의 효율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고려하는 일종의 편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TV를 보잖아요. 네. 보는 입장에서 진짜 보게 되거든요. 그 내림 채널들을. 왜냐하면 그 내림 채널들에서 방영되는 그 프로들은 본방송에서 이슈가 된 프로그램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챙겨볼 때가 많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채널에 멈춰요. 그 내림 채널들에. 그래서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본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계획 시청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몇 시 몇 분에 딱 거길 들어와요. 근데 내림 채널일수록 그게 안 되고 맞아요. 리모컨을 막 이렇게 돌리다가 이거 하네 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기 맞아. 때문에 그 화제가 됐던 재방회차를 최대한 많이 편성하는 쪽으로 한 번만 걸려라 이런 거죠. 네. 표본, 시청률 표본이. 이렇게 유통을 하고 한편으로는 OTT 유통은 티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뿌리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티빙 잘 되더라고. 또 네이버나 이런 데 협약을 많이 맺어가지고 그렇죠.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근데 CJ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IPTV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보시면 KT 쪽에 이제 지분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CJ에서. 예. 그래서 스튜디오 지니의 타이틀들을 티빙으로 이제 독점으로 수급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맺었고 상대적으로 KT의 OTT 플랫폼이 그래서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됐다. 진짜요? 시즌이요? 네. 그런 그러니까 평가가 있어요. 티빙 오리지널로 나오는 콘텐츠들이 KT의 자회사에서 만든 콘텐츠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죠. 이제 막 지분을 투자했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KT의 그 OTT 채널인 시즌은 좀 위태롭다. 그럴 수 있다. 지금 위태로울 산업의 수 지형이 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미.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봐요. 시즌? 시즌이요? 시즌. 그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티빙과 웨이브의 지위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T와 LG의 OTT는 일단 시작은 했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그냥 가입자 기반으로 사업이 영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 상품에 묶여가지고 통신사 쓰시면은 시즌 무료예요 이런 식으로 묶여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시즌에서 정말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예요? 너무 가입하기 싫은 거예요. 또 돈 내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그 최근에 소년비행이었나? 소년비행? 네.
그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시즌 오리지널이에요? 시즌의 오리지널. 네. 그게 스튜디오 지니의 제작 역량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유통할 수 있는 데가 시즌만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시즌 가입하기 싫은데. 근데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스튜디오 지니에게도 악영향이잖아요. 그래서 KT 그룹 차원에서 어떤 결단을 내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변화하는구나, 유통 채널을. 저는 시즌을 티빙이나 웨이브에서 좀 인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요? 단계인 거죠. 어떤 지분을 좀 흡수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왜 실시간 TV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사람들이 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특정한 시간에는 하나의 콘텐츠밖에 편성을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위시로 한 OTT 업체들의 습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은 선형적이지가 않잖아요. 콘텐츠를 그냥 다 뿌려놓은 다음에 너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걸 봐라. 또 되니까 TV는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특히 길이가 길고 중간부터 보면 손해가 큰 영화 채널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겠네. 그리고 케이블 채널들의 경우에는 지상파나 그런 큰 채널의 타이틀들을 제작을 많이 하는 채널의 타이틀을 방영 판권을 사서 재방송을 하면서 그걸로 광고 수입을 얻는 이런 효율적인 유통, 효율 유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채널이 아니라 유통 채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OTT 등 이런 다른 매체가 많아지면서 독자적인 유통망이 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TVN 같은 경우는 우리 타이틀은 다른 채널은 안 팔고 우리 내림 채널 아니면 TVN에만 할 거야.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콘텐츠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채널에는 재방 판권 안 팔 거고요. 웨이브에만 판권을 팔 겁니다. 이렇게 확립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바운더리 내에서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디어 소비자들을 락인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TV 시장이 한 번 더 꺾이게 됩니다. 특히 재방 채널은 이제 판권 계약상 그 서두에 나온 홀드백이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방송을 한 다음에 몇 개월은 있어야지 그 회차를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상으로. 근데 OTT 같은 경우에는 그 본방송이 끝나자마자 재방송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이 지난 콘텐츠를 볼 이유가 더더욱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시간을 볼 이유는 한 번 더 없어졌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블 채널 같은 경우가 그 유통만 담당하던 채널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억지로라도 이렇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콘텐츠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없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하면 그냥 방송할 게 없어지니까 이제 그만큼 콘텐츠의 힘이 더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콘텐츠로 돈을 벌지 못하면 방송 광고만으로는 살 길이 없어졌다고 이제 다들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너무 즐길 거리가 많아진 그 현재 시대의 세태도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 CEO인가요? 누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의 경쟁자는 동 OTT, 그러니까 우리 같은 OTT 업체가 아니라 오프라인 테마파크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엔터테이닝 업계라는 게 한정적인 시간, 24시간을 얼마나 뺏어오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TV 말고는 할 게 없었는데 점점 뭐 유튜브, 게임, 뭐 모바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을 뺏는 경쟁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진 현재 시대에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상을 소비하는 패턴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10분만 넘어도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몇 초 안에 사람들의 눈을 빼앗지 못한다면은 바로 나가버리는 시가 된 거예요. 근데 10분짜리도 지루해지는데 뭐 60분 내지는 70분까지 지속이 되는 TV 예능, TV 프로그램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 길이도 중요하긴 한데 그 유튜브나 뭐 트위치 이런 방송에서 가지는 강점이 상호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트위치 같은 경우는 막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방송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피드백이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효능감을 주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어떤 미디어 환경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반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전달만 받는 미디어니까 네. 거기서는 그냥 목소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TV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능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네. 보통은 서사를 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일종의 스토리텔링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60분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만드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기승전이면은 바로 결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위기일 수 있겠죠. 네. 근데 TV를 보는 입장에서 TV의 장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TV 방송 하나를 내보내려면 어쨌든 수많은 그 결정권자들의 도장이 있어야 방송으로 최종 내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TV를 보면.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요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컨텐츠들은 그런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빨리 수용하고 더 빨리 받아들이고 즐겁게 즐기고 하는 게 가능한데 그걸 이제 반대로 바꿔 말하면 충분히 이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쌓지 못한 상태에서 방영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이렇게 TV 시장이 자꾸 줄어들고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그 위상이 흔들리다 보니까 너무 안전한 선택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풍토가 있을 수 있죠. TV 방송 제작자들이. TV가. 왜냐면은 과거에 무한도전 같은 경우가 인기가 많았던 게 뒤로 갈수록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리텔 같은 경우도 성공 요인이 실제로는 실시간 채팅을 막 참여시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도 한창 인기 있었을 때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콘텐츠를 내놨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수우파 같은 경우도 전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세계의 그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을 딱 내놨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방송사들이 도전에 열광했던 것 같아요. 참신한 도전에. 그 네임드 연예인 데려와가지고 막 하는 것도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긴 했지만 열광이 일거나 붐이 일어나거나 어떤 유행이 되거나 장르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혁신적인 도전을 하는 그 TV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항상 이제 인기를 얻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TV의 어떤 지상파라든지 아니면은 인기 이미 이제 기득권화된 그런 매체들은 더 이상 도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게 하나가 터지면은 우후죽순 비슷한 콘텐츠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거든요. 뭐 최근에 나온 거 뭐 SBS 꼬꼬무 같은 이제 스토리텔링형 예능이 쇼양이라고 하는데 쇼랑 교양이 합쳐진 이제 그게 유행이 되니까 보시면 뭐 엄청 많아요. 뭐 당혹사부터 시작해서 범죄 수사물 뭐 다른 채널에도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도전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을 기억하지만 도전을 해서 사용된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 프로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방송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특정 타 방송사에서 잘된 콘텐츠를 따라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유명한 PD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평론가가 무한도전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도 도전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한도전이 겪고 있는 시청률 저하의 문제는 전혀 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두고 MBC PD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는 방송사 PD의 입장으로 볼 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유재석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시청률 1위를 유지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폐지 사유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를 도전하는 콘텐츠를 항상 해야지 우리가 좋아합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했는데 안 되잖아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의 제작 환경이 그때 당시의 제작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죠. 근데 방송사 그 관계자들이 도전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신서유기를 나영석이 처음 발표를 할 때 유튜브로 처음에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기 전에 TVN에서. 근데 그 당시 인터뷰를 보면
정말 두려웠대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근데 그냥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해봤는데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커진 경우인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지금 저는 방송사 관계자들 특히 제작자들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쓴트님인가요? 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안전한 콘텐츠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잘 된 거를 그대로 베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안타깝지는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주역 얘기하면서 네. 얘기를 잠깐 안 하고 넘어간 게 있긴 한데 원래 우리의 모든 결정은 그 100% 확신이 있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원래 50% 정도 넘어가면은 한 60, 70%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은 원래 지르고 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게 원래 100%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방송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다양한 그래서 파일럿을 해보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뉴미디어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반응 좋으면 다음 단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안 해보고 먼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괘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처음 나눈 대화 주제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 결국엔 시청률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PD들도 누가 다른 방송사에서 하는 걸 따라하고 싶겠어요. 근데 위에서 하라는 거야. 맞아. 왜? 시청률을 뽑아야 되니까. 시청률 안 뽑으면 너 월급도 못 줘. 이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히 도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아까 처음에 저희 얘기 나온 것처럼 그 시청률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 방법 자체를 그리고 뭐 광고 회사나 이런 쪽에 광고를 주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 시청률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의 지표를 어떻게 꾸려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다 같이 이뤄진 다음에 방송 제작 환경을 보게 되면 저는 충분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희망은 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가 지금 조금 고민이 많다 보니까 되게 좀 암담한 상황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OTT들 들어오는 또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도래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또 근데 방송 또 사주가 있는 곳이냐 아니면 뭐 공영이냐 이런 것들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또 있겠죠. 그 위에서 야 우리 그래도 아직 여유로워 돈 있어 도전해봐 이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야씨 너네 돈도 못 주겠는 상황인데 뭘 그런 걸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을 텐데 지금의 방송사의 환경은 대부분이 후자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TV 콘텐츠들이 다 좀 천편일률적인 콘텐츠들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아요. 방송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든 살아남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 대격변의 시대에. 그런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독자적인 이제 IP 개발.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서로 유통망을 락인하고 다른 곳에 팔지를 않으니까 답은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 체력이 안 되는 채널은 콘텐츠 경쟁력이 낮은 타이틀만 수급을 하든지 사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방송사만의 전략은 아니고 OTT도 해당이 되는 거죠, 당연히. 락인은 OTT가 훨씬 심하기 때문에 뭐 지상파나 CJ 계열은 원래 제작이 많았으니까 거의 전부니까 이거는 제껴두고 지상파 자회사 케이블 채널들이 있어요. 뭐 MBC 어쩌고, SBS 어쩌고 이런 케이블 채널들 여기들도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BC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MBC 에브리원에서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러네. 네 그런 것들. 뭐 비디오스타 같은 것들. 네, 비디오스타 최근에 종영했지만 비디오스타도 라디오스타가 있던 MBC의 어떤 포맷 카피한 거죠. 흥미로운 시도였어. 그런 것들. 뭐 KBS 조이 같은 경우는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게 제작비를 아끼면서 포맷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스튜디오 예능에다가 일반인들을 초대해서 고민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제작비가 얼마 안 들 것이고 대신에 자극적인 사연들을 소재로 하니까 시청률이 잘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내지는 클립으로 편집하기가 쉬우니까 유튜브에 클립을 잘라서 올렸을 때 그 자극적인 썸네일에 이끌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효율적인 콘텐츠인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KBS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타이틀인 거예요. 제작비는 낮은데
벌어다 주는 거는 꽤나 높을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그런 MBC나 KBS에서도 어쨌든 유튜브 올리잖아요. 네네. 그 유튜브 수익이 나오나요? KBS나 MBC 쪽으로도? 나오죠.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 SBS는 상장사잖아요. 네. 그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실적 발표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미 모바일 유튜브 수입이 방송 광고 수입을 넘어섰습니다. 네. 방송 광고가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BS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시면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옛날 예능, 옛날 드라마, 뭐 동물 채널, 별게 다 있거든요. 워낙 숫자가 많고 거기 각각의 가입자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 네.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방송 수입도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투자를 하니까 네. 그쪽으로 보면은 방송사들의 실적이 작년에 엄청 좋아가지고 주가도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들 중에 적자인 방송사들 말고 좀 재무제표가 좋은 상황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에 없던 수익으로 분류되던 그런 유튜브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유입되면서 실적이 엄청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네의 강점이 뭐냐면 그 브루님이 말씀해 주신 IP들 있잖아요. 네. 얘네가 지금까지 제작했던 콘텐츠들이 방송사에 다 속해 있으니까 네. 이거를 지상파 예를 들어서 SBS에서 다시 송출하진 못하지만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송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몇십 년 전에 했던 순풍산부인과를 다시 내보내는데 이게 거기서 돌면 다시 거기서 수익을 뽑을 수 있고 런닝맨에서 짧은 클립들을 세분화해서 다 이렇게 뽑은 유튜브 채널들이 수익을 계속 발생하게 되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전에 없던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익이 생각보다 너무 크니까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서 방송사의 콘텐츠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맞아. 우리 케이블 채널에서만 봐. 혹은 우리 지상파 채널에서만 봐. 이래서 얘네가 허가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해외를 제외하고서는. 맞아요. 근데 얘네가 이걸 안 거야.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방송사들마다 유튜브 채널을 몇십 개씩 막 맞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좋은 게 예를 들면 지금 SBS에서 만약 순풍산부인과를 한다면 사람들이 안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에서 올려놓으니까 의외로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한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클립이 잘 된다? 네. 그럼 방송사가 갖고 있는 그 케이블 여러 채널에 다시 이거를 편성하게 되면 거기서도 잘 나오고 혹은 그런 이제 확률이 다른 그 유통 채널들한테 이렇게 배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각화가 되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수단이 생겨버린 거죠. 이미 좀 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레거시 미디어는? 이미 많은 IP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네. 결국은 IP가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얼마나 그 독자적인 IP를 쌓아왔는가. 지금까지는 쓸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뉴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역설적으로 옛날 뭐 레트로 예능이라든지 레트로 드라마들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알겠어.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 진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방영되고 있는 당장에 뭐 2시 채널, 2시 SBS에서는 뭘 내보낼 건가? 이 고민이 되게 필요한 거죠. 당장 이제 무엇을 제작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뭐 유튜브처럼 되게 가볍게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되게 좀 진정성 있게 무겁게 만들면 사람들이 안 보고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니까. 거기서 누적시킨 이제 자본금이 축적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걸로 이런저런 시도를 해서 또 좋은 콘텐츠를 다시 재생산하고 맞아요. 그걸 다시 유튜브로 가져오고 맞아요. 이런 선순환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누적시킨 자본을 가지고 왜 쓸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얼마 안 된 일이기도 하고 네. 그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잘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야 예. 그게 돈이 얼마나 된다고. 맞아요. 혹은 무시하는 야,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혹은 야 유튜브 그거를 애들이나 보는 거지. 혹은 어. 그게 방송이냐. 진짜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진짜 있는 그렇게 거죠. 생각할 맞아, 수 있어요. 맞아. 예, 그 예. 광고한 그 생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야 와. 지상파에서는 이런 거 만들면 안 돼. 야, 우리가 그럴까 급이 있지 이런 걸 맞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했지만 중간 지점에서 충분히 TV에서 긴 호흡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히려 네. 괜히 유튜브 따라간다고 비슷한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뭐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어줍지 않게 만드느니 차라리 TV 많이 만들 수 있는 긴 호흡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재밌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요새 그 금쪽 상담소나 아니면 뭐 오은영 박사님 핫해가지고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나오시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생각을 해내는 게 TV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근데 지금으로서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TV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됐으면 좋겠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쪽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뉴미디어 향 콘텐츠를 TV에 넣는다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TV 향 콘텐츠를 뉴미디어에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원화해서 많이 분리 경영을 하는 추세가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만들긴 만드는데 유튜브 향으로도 만들어서 유튜브에만 편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부작용이 분명히 지금도 혼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KBS라고 가정을 하면 KBS 본 채널에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훌륭한 그 질 좋은 콘텐츠들, 순트님이 말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그리고 KBS 유튜브나 아니면 케이블 편성 채널 같은 데에서는 좀 가볍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그래서 하는데 수익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KBS 본 채널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고 다른 것만 봐. 그럼 윗사람들이 보기엔 야 그럼 우리 저런 거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혼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운 거지. 야 이거는 좀 안 어울리는데? 혹은 이거를 왜 엿다가 편성하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직은 그 개념 자체가 너무 낯설다 보니까 모두한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단기간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익이 나는 게 더 중요하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기업이 오히려 장기적인 플랜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장도 임기가 있고 이런데 다 증명을 해내야 되는 자리잖아요. 모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단기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의 사람들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나. 뭐 딴 길로 잠깐 샜는데 이제 뭐 지상파 자회사들은 그런 제작을 하고 있다. 다음에 그 다음 가는 방송 채널 사업자는 보통 T캐스트를 예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 채널 중심으로 뭐 노는 언니, 노는 브로, 토요일은 밥이 좋아 등등 이런 제작물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IHQ라는 회사, 이게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타이틀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IHQ의 코미디 TV에서 방영이 되던 것이었는데 이 IHQ 회사도 한 5개 정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는 이제 다른 데서 사다 틀고 나머지는 맛있는 녀석들 이게 아니라 100% 우리가 만든 타이틀로만 편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걸 기치로 내걸고 꾸준히 제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성과는 좀 요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잖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도 딱히 이렇게 유명세를 떨친 타이틀이 맛있는 녀석들 이후로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지금 들고요. 꼭 그렇게 채널을 근데 가져야 돼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 콘텐츠만 그냥 만들어서 그냥 판매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 채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제작 역량이라는 게 단순히 계속 방송 채널 사업만 하고 왔는데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제작 역량 키우겠다고 뭘 제작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그 타이틀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될지 보장을 못하는 거죠. 쉽게 벌릴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제작을 하는데도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판매했을 때 수입으로 리쿱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100%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야 비슷한 업종이니까 만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작 업계에서 몇십 년간 경험을 쌓은 업체들이 이미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걸 쉽게 변화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스카이 NQQ 채널로 알려진 스카이라이프 TV 같은 회사는 그 KT의 자금 지원을 안고 공동 제작 모델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채널 A의 강철 부대, 에로 부부. 그래서 두 채널이 같은 시간에 본방송을 합니다. 공동 제작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연히 채널 A의 포션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채널 A의 시청률이 훨씬 높겠죠. 그걸 근데 인지하고 가는 겁니다. 아마 계약상에서 제작비를 태우는 거에 뭐 몇 대 몇 이거를 조금 뭐 세부 조정을 하겠죠. 그걸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공동 제작하고 있고 NQQ 같은 경우에는 종편사가 아니라 SBS 플러스 같은 케이블 채널들과 공동 제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솔로 같은 것들이 이제 SBS 플러스랑 NQQ 채널의 공동 제작 타이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는 솔로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진짜 좋아하세요. 나는 솔로가 그 케이블 쪽에서는 대박 타이틀이에요. 시청률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어머니들이 나는 솔로를 재밌네요.
그게 이제 예전에 짝을 만들었던 네, 분이 하신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요소가 많이 녹아 있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독자적인 IP 개발이 있고, 두 번째는 유생님이 제기해 주셨던 의문점인 매출을 다변화하는 거. 아예 제작만 해서 판매로 활로를 뚫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JTBC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JTBC 스튜디오는 넷플릭스에다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JTBC에 송출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만 해서 다른 데다가 파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그리고 DP 이런 게 이제 JTBC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이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간 상품인 거죠. 그리고 광고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이게 어떤 거냐면 뭐 TVN 어쩌고 이런 걸로 TVN이라는 큰 브랜드 하에 산하 채널로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XTVN이었고 OTVN이었고 이랬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TVN 쇼, TVN 드라마라는 걸 통해서 이거는 TVN 콘텐츠를 하는 채널이구나라고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IH 같은 경우에도 코미디 TV를 없애고 IHQ라는 채널로 바꿨습니다. 그냥 회사 이름을 대표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IHQ 쇼, IHQ 드라마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방송 광고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TV 채널도 상황을 좀 어떻게든 타개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TV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각자 어떻게 호수 밑에서 오리발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한 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TV 계속 존재할 것 같으세요? 저는 존재했어요. 네, 저도 뭐 TV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역량을 쌓아온 사람들의 힘을.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어렵지만 방법은 결국 찾지 않을까. 그게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TV가 나왔을 때 영화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영화도 존재하고 TV도 존재하게 됐던 것처럼 뉴미디어 시대가 와도 어떤 식으로든 TV는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파이는 줄어드는 거는 자명한 결과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다 같이 모여서 TV 보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볼 수 있는 것들이 TV만의 그 특색이 살아있는 그런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TV의 시간이 다 된 것처럼 저희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레거시 미디어 편까지 해가지고 고전 특집에서 4번의 에피소드를 다뤄봤는데 재밌게 들으셨겠죠? 청취자분들께서 뭐 스타크래프트, 그리스 예술, 그다음 주역, 레거시 미디어까지 이렇게 4번의 에피소드를 다뤄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다른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고 오늘 버릇님 뭐 이게 고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뭐 TV를 안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다 같이 생각을 나눠봐서 좋았고 오늘 에피소드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